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에서 다룰 이야기 좀 들으면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아까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네. 성추행 사건 드러난 지 딱 일주일 됐죠. 네, 부산시 수장이 20대 공무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했고 그 배경에는 만연한 성차별적 공직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는 서울시에서 동료에게 성폭력한 공무원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미투로 그렇게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연이어 일어난다는 게 상당히 좀 언짢아요. 그런데 네.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뭐예요? 그런데도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은 아닐까 합니다. 피해 호소조차 가로막고 또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압박하는 각종 회유와 협박들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이어진 고소취하 압박까지 우리 사회 성폭력과 2차 가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사건은 지난달에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의 한 신탁회사에 있는 20대 계약직 여직원을 60대 대표가 저녁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네, 대표와 말단 직원이 단둘이 식사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도 찜찜했지만 동행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권 한 신탁회사라 그랬는데 네. 신탁회사에도 작은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우리가 알만한 회사 아닌 회사들이 여러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까? 신탁에도 업계가 그 분야가 다양한데요. 네. 그 해당 분야에서는 유수의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탁회사 중에 유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네, 중소기업 규모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름만 네. 대면 알만한 신탁회사. 그런데 대표가 말단 여직원과 1대1로 식사를 하자. 네, 저녁 자리에 불러낸 거죠. 찜찜하지만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업무에 관련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한 음식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앉아 있는데 대표가 이 자리를 누가 아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캐물으면서 비밀을 강조를 했다고 해요. 누가 여기 오는 걸 네.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네, 보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벼란간 테이블 밑으로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성추행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식당에서요? 네, 식당 일식집 그 테이블. 일식집이니까 이제 방이었을 거, 네. 단독 방이었을 거고 2시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안아보자, 뽀뽀를 해보자 이렇게 달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강제 추행인 건데 그래 바로 신고를 했답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네, 도망치듯이 피해자가 자리를 빠져나왔고요.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고 경찰이 피의자인 대표에게 소환 조사로 또 요구를 했겠죠. 예.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회사의 고위 임원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고소 취하를 압박을 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확보된 녹음 파일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 네. 음질이 피해자가 직접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서 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살다 보면 억울한 것도 있지만 죽기 살기로 회사 생활 던져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네, 너 회사까지 던져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자,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참는 거에 한도가 있잖아. 한도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막 죽기 살기로 할 정도의 그런 앞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던져가면서까지 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 회사 생활 던져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마지막에 이게 지금 그 회사의 임원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 여성분이 비정규직이라면서요. 네, 계약직 사원입니다. 회사 생활 던져가며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는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해고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임원은 또 이렇게도 고소철회를 종용을 합니다. 대표가 실수를 했다 쳐도 이게 구설수에 오를 정도지 형량이 크게 나오는 사건이 아니다. 나 때는 회식하면서 블루스도 추고 노래방에서 얼싸안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뭐 대표님 실수를 했다고 진짜 실수든 뭐든 했다고 치고 근데 이게 크게 무슨 성량이 나온다든지 사건이 대박으로 되기는 없을 거야.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분수도 치고 그래서 노래 얼싸안고 네. 직원을 성추행한 거를 지금 실수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릴 때는 회식하면서 얼싸안고 브루스 쳤다는 걸 이걸 지금 설득이랍시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임원과의 면담이 연거푸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로 직속 상관인 팀장이 나섭니다. 이 팀장은 피해자를 불러서 너 때문에 나까지 불편해졌다. 나도 이 자리에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게 팀에도 좋을 리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고소 취하를 해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는 사이에 성추행 가해자 그 대표는 사과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사과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입장을 들어보려고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소송당한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 경찰이 직접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말이죠. 네, 대표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예. 대표님도 지금 소송에 걸리셨더라고요. 아이, 아니에요. 일단 뭐 성추행 건으로 소송이 돼 있는데, 아이, 아니, 무슨 소송이. 소송 받은 적이 없으세요? 아니, 전혀 사실무근인데? 그러면은요, 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바로. 네,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오긴 했는데요. 뭐 오락가락 말을 바꾸면서 설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참 오리발을 내미는 이 모습이 참담한데 네. 이러는 사이에 지금 피해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행히 씩씩하게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상사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사실상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은 어렵겠죠. 네, 피해자 말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무서웠던 거는 사실 사장님이고 저는 완전 그냥 계약직이고 막 사원이잖아요. 사장과 사원의 싸움이 과연 되는 싸움일까? 그리고 저는 이 업계에서 이제 정말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 소문이 날 텐데 내가 이쪽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무서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사람 좀 제발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사회 초년생인데 네. 이 업계에 이렇게 다 소문이 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또다시 이곳 그만둔다고 해도 취업을 할 수 있겠나 이 네. 걱정이란 얘기인데 이게 이제 2차 가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항상 나오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작년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경우를 2차 가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차 가해가 뭔지만 정하고 끝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에 처벌을 하자. 아니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경찰이나 검찰이 동석을 해야 한다. 이런 법안도 추진이 되기는 했는데요. 네. 모두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번 20대 국회 마감과 동시에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선 2차 가해가 발생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말, 심지어 이렇게 고용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예. 취하를 유도하는 게 보복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 사건 피해자도 회사에서 고소 취하라고 계속 압박한 상사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를 적용해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협박죄가 적용이 된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대리하는 법무법인 심평의 이신영 변호사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거거든요. 대놓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회사 다니기 어려울걸?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거고요. 이거는 그 보복범죄, 그러니까 이 특가법의 구성요건에 딱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피해자가 보복 협박죄로 상사를 고소했을까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수정 기자가 더 주목해서 좀 끝까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1대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 명확히 어떻게 법안으로 통과시키는지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 신탁회사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성추행 사건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